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무서운 사건들 중 유독 내 관심을 끄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며 얼마 전 겪었던 큰일 날 뻔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누구나 살면서 자기가 범죄의 표적이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함께 평범한 사람에게도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좀 소름 끼치는 무서운 얘기여서 다들 가슴을 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나이는 29살이고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저희는 풋풋한 신혼부부로 아직 신혼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집은 경기도 일산에 있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제가 일하는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30살 전에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남편과 연애할 때 하도 잘해주겠다는 말에 홀로 넘어가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은 큰 덩치와 남자다운 외모라고 생각했지만 성격은 터프할 것 같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귀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라 덜렁거리는 저와는 정반대예요. 남편은 옆 사람을 아주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둘 다 바쁘게 생활했는데 젊을 때 바짝 벌자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 제 샵을 차리는 게 꿈입니다. 목표가 뭐였죠? 핸드폰 여기 놓아둬서 안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해야죠. 어머, 오빠, 고마워요. 항상 정신없이 다니시는데요. 오늘 오실 때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말고 가세요. 고양이 밥도 챙기고 나가기 전에 식탁에 올려드릴게요. 부부 중에서 일찍 나가는 남편이 부인의 아침을 챙겨주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나 공과금 납부하는 것을 잊을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도 하고 제 물건을 가방에 챙겨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무척 자상한 남자예요. 우리 남편은 퇴근이 늦은 편이라 어느 날은 12시가 넘어올 때가 많아요. 저는 밤 10시쯤 마무리하고 집에 오고요. 직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출퇴근이 일정하고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저는 일상이 매우 단조로운 편인데요. 그런 단조로운 제 삶에 파문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던 건 몇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아침에 집을 정리하고 출근을 하는 중이었어요. 저희 집은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큰 길까지 이면도로가 있는 골목을 조금 걸어가야 하는데요. 가는 길에 있는 동네 공원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간식을 구입합니다. 항상 별다른 것이 없는 루틴이었고 돌발 상황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에 어딘지 익숙하지 않은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항상 가던 편의점 앞에 가니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트레이닝복을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기억하게 된 이유는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대부분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는 편인데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한 번 눈을 마주치고 나서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동네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려니 했었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출근을 하는데 편의점 앞에 며칠 전 봤던 그 남자가 며칠 전의 복장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걸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까지도 단순히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묘하게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자기 볼일 보러 온 사람 같지 않고 시선이 저한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쁘다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쁜 사람을 금세 잡아놓으려 하지 않겠어요? 출근을 하면서 그 남자를 지나쳤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번 마주쳤다가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는 것은 찌그러지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해도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매번 같은 시간에 정류장에서 만나던 사람이 그 시간에 없다면 오늘은 버스를 안 타곤 해요. 출근을 안 한다던가 이런 식의 가벼운 호기심이에요. 그 남자 또한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이웃 주민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제가 출근할 때 그 남자는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어요. 한 날은
음료를 들고 있던 채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우연히 저와 눈이 마주치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는 자주 마주치던 그 남자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라 그런지 가볍게 먹던 음료도 해야 하는 건가 싶은 내적 갈등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난 후였을 때 그 남자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길에 퇴근을 하던 길 한가운데 공원 입구에 고양이들에게 밥을 더 주려고 멈춰섰던 순간 지나갔던 그 구석자리에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일렁이는 그림자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제가 들린 소리에 놀랐다가 발견하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가 버린 시간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누군가가 고양이에게 음식을 먹일 곳에서 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목된 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 제 소리가 크게 지르자 어둠 속에서 한 가지로 산채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놀라서 죄송합니다. 그냥 고양이에게 밥 주는 곳을 보았는데요.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겁나지 않으셔도 돼요. 낯선 남자가 저를 안심시켰다면서 다가와서 따라서 한 번 더 둘러보니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그래서 안심하고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굴이 낯익다는 것을 느꼈어요. 출근길에 가끔 마주친 편의점 앞에서 그 남자가 있었다고요. 알아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입던 트레이닝복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제게 너무 놀랐어요. 그럼 지나가세요. 저는 고양이들 밥만 주고 갈 거라서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겨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건너편 골목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까지도 가슴이 선덕선덕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놀란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와서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오빠, 내가 아까 고양이 밥 주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왜 남자가 있는 거야? 나 정말 놀랐잖아. 진짜 비명을 지를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동네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더라고. 그래, 그 사람도 고향에 밥 챙겨주나? 보지 않아.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은 결코 아니야. 아침에 편의점에서 자주 마주치긴 하는데 우리 집 앞에선 처음 봤네. 정말 시겁했지. 뭐야, 동네 사람인가? 보지 뭐. 다음부턴 밤에는 그냥 집으로 와. 으슥한데 괜히 가지 말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불편했어요. 내일부턴 출근하는 길을 다른 길로 가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출근을 하려 집을 나섰죠.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 정문을 걸어 나와 공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무심코 쳐다본 길 건너에 어제 봤던 그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우뚝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그 남자와 너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저를 보며 살짝 웃습니다. 너무 놀라서 사람이라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더군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며 다른 박쥐를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가 따라올까봐 혹시 생각해서 뛰면서 얼마나 뒤를 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전화기를 들고 일단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너무 무서워. 난 출근하다가 집으로 들어왔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어제 봤던 남자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걸 봤어.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그 사람이 나를 따라다닌 것 같아. 그냥 그 동네 사람이 아니야? 모르겠어. 나 어떡해. 지금 밖으로 못 나가겠어. 눈 마주쳤더니 나를 보고 웃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 봐.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집에 들어가는 거 그놈의 본 건 아니야? 응, 따라온 것 같지는 않아. 저는 남편. 말대로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주변에서 서성거립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주변에 서성거린다고 해서요. 신고자 본인을 서성거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것인가요? 저는 동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타깃이 저인지 제 주위를 자꾸 서성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 앞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쪽으로 순찰차를 보내겠습니다. 동네 순찰 한번 하시고 신고자 댁으로 경찰이 갈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나름 신속한 편이라고요. 신고하자마자 10분도 안 되어서 아파트 단지로 경찰이 왔다 보였어요. 경찰에게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지금까지 마주쳤던 사건들과 어둠 속에서 보여준 행동,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 사람이 신고자를 위협하거나 신체에 접촉을 한 적이 없거나 아무 이유 없이 구금할 수 없다는데요. 증거나 어두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거기에 더 이상 없겠죠. 아까 제가 마주쳐서 도망쳤으니까요. 죄송한데 경찰관님, 저는 출근해야 해서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일하는 곳까지만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이미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쟤는 경찰차를 타고 일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제가 늘 가던 편의점을 지나칠 때 다급하게 경찰관에게 외쳤습니다. 저기,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에요. 저 아직 출근을 안 해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여기서 마주쳤거든요. 모자를 쓰고 있는 저 남자 맞죠? 경찰은 바로 차를 세우고 재빠르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선생님.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만 좀 해야 한다는데 간단히 몇 가지 확인만 해주시겠어요? 혹시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늘 왜 그러시나요? 전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순찰차 안에서 그 남자와 경찰관이 뭐라고 실랑이 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남자를 데리고 순찰차 쪽으로 오는 겁니다. 어차피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니 숨길 것도 없었고 대체 왜 제 주변에서 자꾸 얼쩡거리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거라면 저도 진술서를 써야 해서 지구대로 따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얼핏 보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러더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제 이름은 이성민입니다. 이 동네 살고요. 제가 뭐 하러 같은 동네 분한테 회켜질을 하겠어요?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안 가도 되고요. 그런데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는데 일단 가서 얘기하자며 그 사람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무슨 설명이 있을 것 같은지 의아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게 뭔가 할 말이 있긴 있어서 사정을 들어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의문은 해결이 됐지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하니 그 남자는 얌전히 앉아 있었더라고요. 경찰관 말로는 전과도 없고 범죄 경력도 없이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그 범죄자 언니도 제가 한 행동이 오해를 산 것 같다고 사과했어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그쪽 눈에 많이 봤던 이유가 좀 있어요. 시간 좀 내주시면 저가 다시 해할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성짓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꺼림칙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일단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왜 그러신 건지? 아까처럼 눈을 마주쳤을 때 웃으신 건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얼굴을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웃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들으시고 놀라지 말고 좀 더 잘 들어주세요. 나중에 말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털어내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쪽 남편분과 관련된 얘기예요. 전 결혼한 유부남이라서 아내도 있는데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쪽 아내가 외도하는 거와 우리 남편이 관련이 있다는 건데 그 관련이 무엇인지요? 제 아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그쪽 남편이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는 사실을 언급해보니 뭔가 의심스러워요. 물론 비단 이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순 없겠지만 그쪽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더라면
우리 남편도 어쩌면 아, 제 주장에 대해 반박할 말이 없다고요? 이런 소리 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우리 남편을 잘 알므로 그런 말을 쉽게 들으라 하지 않아요. 남편도 퇴근 시간이 늦은 경우가 많죠. 분명히 제 아내와 만나는 시간인데요.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일 때문에 따로 얘기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저랑 확신의 외도 증거를 모으자고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상간 자문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로 배우자를 감시하여 외도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우선 내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 말이 막힌 채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방금까지도 나만 걱정했고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말을 듣고 돌이키니 그동안 남편이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때때로 새벽에 들어왔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카톡을 자주 주고받아서 누군지 몇 번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PT를 받은 회원들의 식단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너무 숨길 게 없어 말하였고 가끔 회원이 먹는 식사 사진 같은 문자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더라도 전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서요. 상관없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우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하더라고 이를 반드시 거짓이라고 포장하려고 해도 내심 찝찝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여긴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 남편과 그쪽 와이프가 서로 외도를 하고 있는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나요? 카드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 서로 이혼 소송과 간음 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제 마음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리고 있다는데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표현이 어렵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 그런 모든 감정들로 거기에 머무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일만 일어나네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단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증거를 모아보자는 걸 생각해 볼게요. 만약 상대방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혹시 남편한테 바람피냐고 직접 물어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직 단서도 없는데 억지로 바람피냐고 물으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두 삭제하지 않겠어요. 발각될 때까지는 반드시 남편이 모르게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제 말을 명심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그날 소동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끝나버렸고, 그날 저는 결국 하루 출근을 못했고 남편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제 상태를 살핀 것 같아요. 아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은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경찰에서는 뭐라고 했지? 마침 저 남자가 편의점에 있길래 지구대에서 조사받았는데 범죄자도 아니고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 같았어. 그래. 그래도 당신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그러고 끝난 거야? 응, 나한테 나쁜 짓 한 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경찰도 더 이상은 뭐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래도 조심해야겠다. 내일부터 좀 멀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가. 퇴근할 때는 당분간 나와 같이 갈래? 아, 됐어. 오빠, 그럴 거 없어. 그 남자도 오해라고 사과했으니 별일 없을 거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또, 제 걱정해주는 남편을 보는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를 놔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니? 왠지 그 행동도 가식적으로 보였고, 저도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 말대로 외도를 한다면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 한숨도 못 잤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며 카페에 가입하고 외도 증거를 잡는 법을 검색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그날 이후로는 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며 서로의 배우자를 감시하는 일종의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종종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사람은 아내를 주시하고 있지만 요즘은 행동을 조심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어떠세요? 핸드폰이나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네, 남편 핸드폰을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어서 확인해보기가 꺼려져요.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 서로 즉시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와 하루에 몇 번씩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죠. 가끔 출근 시간에 만나 음료를 한 잔씩 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증거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따라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핸드폰을 중고차 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남편 핸드폰을 공략해 보세요. 핸드폰이 어렵다면 남편의 이메일이나 SNS를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증거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남편의 바람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들어가 봤는데 광고성 메일만 가득했고 SNS는 서로 같이 보며 댓글도 다는데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정보는 없었고요. 차 블랙박스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확인이 제일 어려웠는데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새벽에 겨우 열어 확인해봤습니다. 보통 핸드폰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던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핸드폰에서 문자, 카톡, 사진첩 어디에서도 의심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쯤 되면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마주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 핸드폰도 뒤지고 다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혹시 성미 씨가 오해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아내분이 만난다는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요. 시온 씨 남편이 분명히 맞습니다. 장갑보다 치밀한 사람인가 봐요. 이미 증거를 다 없애 놓을 것 같아요. 정말로 믿지 못하면 우리 집에 가보세요. 제가 그동안 휴원 씨가 몰랐던 진짜 진실이 뭐인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그래도 성민 씨 와이프도 있는데 제가 어떡해요? 그 집에 가나요? 제가 주저하니 그 사람이 이러더군요. 중고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에 가서 제가 찾은 중고 물건을 가지고 남편께 보여주시라고요. 우리 아내는 일 다녀가서 지금은 집에 없어요. 걱정 마시고 잠깐 들려서 그것만 가져가세요. 여기서 가까워요. 저는 순간 남편의 증거를 봐야겠다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내가 죽어도 못 찾을 것 같은 증거를 그 남자가 가지고 있다는데 일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정말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집 안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가 없는 신혼집에는 결혼 사진이나 부부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집은 그런 것이 안 보이네요. 그래도 남의 집이라 불편한 마음에 들어가는 걸 망설이고 있었는데 잠깐 들어오세요. 어차피 방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해놔서 그걸로 확인해야 해요. 그것만 확인하고 가시죠. 무심한 듯 말하는 그 남자의 말을 믿고 저는 그만 남자 집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한 24평이나 되었으려나 가구도 단출하고 살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깨끗하긴 했는데 뭔가 여자 손길이 닿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상한 것은 거실 장식장에 있는 액자들이 전부 누가 일부러 그렇게 놓은 것처럼 엎어져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분명 와이프 사진 같았어요. 바람 피운. 와이프가 얼마나 꼴 보기 싫으면 그렇게 사진을 죄다 뒤집어 놓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자리에 서 있으니 그 남자가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저거 과일이라도 좀 가까이 가져다 주겠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대접은 해야죠. 잠깐 기다리게 했죠. 그 사람이 부엌에서 과일을 손질하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엎어진 액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여자가 얼마나 예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액자를 뒤집어 사진을 확인한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뻔했지만 손으로 입을 가리고 겨우 참았어요. 이게 대체 뭐야? 내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건가? 그 액자 속 사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것인가요? 와이프가 아닌 저였기 때문입니다. 잠깐이지만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제 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속으로는 지금 신발도 신지 말고 도망칠까 했지만 그 사람이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도망가기엔 늦은 상황이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막힐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해 보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접시를 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러세요? 지금 우리 남편이 밑에 와 있다던데요. 아무래도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오는 것이 좀 걱정돼서 주소를 문자로 보냈는데 벌써 오셨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증거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 사람은 죽음을 갔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밖에서와는 다르게 눈을 번뜩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나를 놓지 않고 나한테 나쁜 짓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했습니다. 네, 저는 5분 안에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곧 올라올 거예요. 지금은 보내주지 않으면 의심받을 거요. 남편한테는 그냥 친구 집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외도를 경험한 건 곧바로 왔다는 거죠. 남편이 자기 바람 피우는 증거를 찾으러 남자 집에 온 걸 알면 어떨까요? 어쨌든 오늘은 나가서 나중에 다시 만나겠죠? 그러시겠죠? 아쉬운 듯 말하는 남자를 뒤로 하고 저는 속으로 외쳤다고 하며 그 집을 강렬히 떠났습니다. 허겁지겁 뛰쳐나왔어요. 태어난 척 나오면서도 혹시나 나를 붙잡을까봐 급소를 치는 것까지 생각했거든요. 나오자마자 나는 뛰었어요. 전에 갔던 지구대로요. 가까운 거리니까 그냥 가서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뛰쳐나올까봐 무서웠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로 가는 게 급했어요. 지구대가 보이니까 그제야 한심해졌어요. 저희 경찰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수상한 남자를 신고했던 사람이에요. 헐레벌떡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외쳤어요. 예. 기억하시나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제가 신고한 그 남자가 나를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해요. 지금은 그 사람 집을 도망치는 길에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큰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그 남자의 집에서 본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 집안에는 여자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현관에는 여자 신발도 없었고요. 누가 봐도 신혼집이 아니었어요. 액자가 뒤집혀 있어서 살짝 들춰봤더니 그곳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그 길로 도망쳐 나왔고요. 아니, 뭔가 잘 몰라도 되는 남자 집에요. 들어가셨어요. 신고자분,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 집은 어디예요? 저는 경찰들께 주소를 알려줬고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 하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시원이, 너 미쳤어.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간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너 혹시 그 사람 따로 만나고 그래? 아니야, 오빠 미안해.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럴 만한 사정이라니 대체 그게 뭔데? 그 인간이 글쎄 자기 와이프랑 당신이랑 내 연관계라는 거야? 내가 오빠 바람 피우는 증거를 못 찾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보여주겠다고 유인한 거고 바보 같은 나는 그거에 속은 거고. 정말 내가 못 산다. 너는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래도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오, 그 집이 어디 있어? 내가 가서 제대로 혼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집의 주소를 경찰과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무서웠지만 남편 차를 타고 순찰차를 따라 그 집으로 갔고 경찰관 2명과 우리 남편은 그 남자 집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남편 차에 타고 있었죠. 한참 후에 그 집에서 경찰관 사이에 그 남자가 꼼짝 못하는 자세로 함께 내려왔고, 뒤이어 내려온 남편은 큰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내려왔어요. 그걸 경찰차에 싣고, 그 남자는 아까 봤던 옷차림 그대로였는데, 우리 남편 차를 어떻게 하는지 제 방향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고래고래를 지르더라고요. 희원 씨, 지금 제 남편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 다니는 거 다 내가 다 봤어요. 제발 내 말 좀 믿어줘요. 내가 현실을 얼마나 지켜봤는지 알아요. 저 남자랑 이혼하고 나한테 와요. 내가 현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현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내 마음 모르겠어요. 아이, 자식 끝까지 거짓말이네. 이건 그냥 놔뒀으면 큰일 날 놈이었고 아주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어. 빨리 차에 타. 그 사람은 잡히는 순간까지 제 남편 모함을 하면서 소름 끼치게 저런 말을 하더군요. 대체 나를 어찌 알고 언제부터 어떻게 지켜본 건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빠, 저 사람 미쳤어. 맞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너무 무서워. 언제부터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와, 그 사람 정말 깊이 나. 개새끼 같았던 동네에 석 달 전에 왔대. 그때부터 나를 주시하고 있었나 봐. 소름이 돋았어. 어떤 방 하나가 다 내 사진으로 가득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곳에 있는 모든 액자들에 다 내 사진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우리 집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나 봐. 내 사진까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좀 전에라도 경찰에 신고할 텐데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야. 사진들을 모두 가져왔어. 증거로 남겨야 해서 우선 경찰서로 보냈어. 미친놈 아주. 우리도 모르게 사생활을 치밀하게 조사했던 거구먼. 오빠가 헬스장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럴 만하지. 나 너무 무서워. 그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 증거가 있으니까 형사처벌 받아야지. 요즘에 스토킹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서 법도 만들어졌잖아. 예전처럼 그냥 경범죄 처벌만 하지 않는다니까 지켜보자. 그 후로 나는 그 사람을 마주칠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도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경찰에게 들었거든요. 오빠 나이 같은 동네가 너무 무서우니 빨리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자. 일도 당분간. 그만두고 싶어. 그래, 나도 헬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곳을 고민하고 있었어. 이 동네에 발들이기도 싫어 생각하면 아주 화가 나고 그 미친 놈 몇 대 치고 싶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게 아니야. 그 후에 우리 부부는 연고가 아예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한동안 큰일 당할 뻔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치고 소름이 돋어. 때로는 악몽도 꾸는데요. 꿈에서는 그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잡히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기도 했고요.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한동안 정신과 약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 남편 역시 그 생각만 하면 열을 내는 마찬가지인데요. 가끔은 제가 남편 외도를 의심한 거 가지고 놀리기도 합니다. 내가 외도를 하면 철저한 사람으로 보이냐? 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신경 쓰는 놈이라 아마 딴 여자가 생기면 바로 내가 알아챌걸. 나랑 살면서 절대 여자 때문에 속 썩일 일은 없을 거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아, 정말 미안해 오빠. 다시는 그런 거 의심 안 할게. 귀여운 남편 덕에 서서히 치유되고 있어요. 언제쯤 멍청한 제가 저를 탓하며 이불킥을 하지 않는 날이 올까요? 그래도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경찰한테 들었는데 그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일단 자기 영역으로 목표물을 끌어들이면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량을 발휘하여 나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칭찬이나 뭐라도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서 해치려 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멀리 이사를 해도 반드시 찾아낼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개명하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남편이 조사해줬는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가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선고한 게 현행법상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흉기를 들거나 나를 위협했었다면 5년은 받아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은 없었으니 지금 상황에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 같아 들었다. 그 놈이 감옥에 갈 것은 확실하겠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3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 놈은 너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봐. 사진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집 근처에서의 증거가 많은데 말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서 내 앞에 나타날 일은 없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야 하는 거야? 그 놈은 완전한 정신병자니까 너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도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언젠가는 나와서 돌아다닐 거예요. 거의 모르던 일로 여겨졌죠. 부모님들은 반신불약이라는 말로 위험을 주의해야 할 때를 말하곤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이제는 일상적인 범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서워집니다. 아마 그 생각을 떨쳐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신당역에서 영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그 뉴스를 보니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오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이런 사연을 털어놓고 치유받으려는 목적도 있었고,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대부분 그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스토킹은 예전에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죠. 근데 제가 당한 건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운 범죄였어요. 나무가 싫다고 해서 10번 찍으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관심은 분명 폭력이 맞는 일이에요. 혹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범죄죠. 이런 경우에 대해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처럼 운 좋아서 흉기에 휘둘리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벼운 스토킹조차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법도 만들어져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주변에서 싫어한다고 해도 집요하게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시댁 갈등이나 부부 갈등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